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4% 반등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투자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매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크면서도 상방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자, 언제 내가 매도할지 집중하는 게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와 매도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은 정말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냐면 자, 21선 이탈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 타이밍 그리고 단기적으로 5% 가까운 하락을 가져갈 수가 있다란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이 부분을 지켜낸다면 그때는 홀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21선에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린 거는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이에요? 이탈이 나왔을 때는 하락 대응을 미리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반대로 이 부분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상방 방향성을 돌려놓는 재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5일선과 21선이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캔들상으로 이 구간 바로 21선의 인근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재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동시에 하락을 대응해야 되면서 매수를 기대해야 되는 중첩적인 위치에 도달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향후에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20일 인근에서 이탈의 리스크를 만들어가고 있다가 결국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지켜낸 이후에 돌려놓는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위치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넣을 만큼 확실한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반등을 만들면서 한 번의 상승 구간을 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투자 컨셉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더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손절 그리고 수익 실현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미리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자 20일 이탈은 내가 무조건적인 손절 라인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일선 근접 구간을 수익의 실현 타이밍으로 잡아주신다면 우리가 큰 리스크는 낮추면서 수익은 단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상승 구간은 저는 무조건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7월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출구 전략, 즉 언제 내가 수익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손절 라인을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 그리고 60일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까운 지지라인을 잡고 있으면서 그 위쪽에서 상승 신호를 보여준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기대 하락률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더 가까운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제 기준으로 저는 1에서 2%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드렸고 2%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1차적인 조정값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매수할 수가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자, 5일선과 21선이 중첩된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 컷을 잡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종가 기준으로
330달러에서 한 125달러 정도 수준을 우리가 손절컷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기대 하락률을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상방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 다른 섹터들보다는 유망한 상승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고, 반대로 나스닥 기준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정배열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배열 상황에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지지라인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배열 상황에서 중기 이평 라인을 이탈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중첩된 이유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탈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정배열의 에너지를 딛고 상승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 뭐냐면, 쇼치지 말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가 하락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숏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인버스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버스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숏으로도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숏을 치기에는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경험으로서 많이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반전 신호는 만들어냈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매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에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 어느 구간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 전략에 따라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지지라인이 가깝게 근접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함으로써 기대하는 하락률을 최소화시키고 상방으로의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전의 영상에서도 얼핏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때쯤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캔들상으로 5일선과 21선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서는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매도의 기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첩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언제는 매수하래매, 언제는 매도하래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영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방 21선 라인으로 5일선을 모두 이탈하게 됐을 땐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두 개의 캔들을 모두 돌파하거나 상방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 구간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 중첩성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중첩되게 가져가는 것,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법이고, 그런데 방향성을 예측하겠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를 예측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냥 찍는 것이거나 그거를 100%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는 뷰에 대해서 상방과 하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에 기대 수익률과 기대 하락률 사이를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이평 라인과 캔들이 밀집한 구간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시장을 봐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유사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캔들과 이평 라인이 밀집했기 때문에 자, 매수 혹은 매도 이 두 가지의 중첩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구간의 이탈 라인에서 매도 컨셉을 잡을 것인가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강하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지금 시장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반전 신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방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 부분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무조건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언제 내가 청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도 전략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상방을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 컨셉을 잡아가고 있고, 개별적인 종목이나 전략들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